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자팍지식인가? 알아두며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의 월요일을 알차게 마무리해드릴 CSI 메인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저는 푹 쉬고 재밌게 논 최고의 주말을 보냈답니다.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요. 제가 어젯밤에 친구와 통화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요. 손이 너무 시려운 거 있죠? 집에 들어간 후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을 만져보았는데요. 아주 얼음장 같았답니다. 이제 옷장 속에 있는 패딩을 슬슬 꺼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럼 모두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CSI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입니다. 제가 요즘 사극 드라마를 보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라고 예상되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조선시대 이런 일이? 솔직히 처음엔 몰랐어. 우연한 만남이 있었지만 이제껏 난 기쁨보다 나쁨을 더 많이 배웠어. 눈물이 많았던 나지만 너에게 웃음만 줄 거야. 이제서야 내 반쪽을 찾았나봐. 이렇게 가슴이 뛰고 있잖아. 찾았던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아줄래. 내가 힘 맞춰줄 수 있게. 사랑해, 널 사랑해. 찾았다 내 곁에 둘 한 사람. 마음을 닫았던 나지만 너에게 내 마음 줄 거야. 이제서야 내 반쪽을 찾았나 봐. 이렇게 가슴이 뛰고 있잖아.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아줄래. 내가 입 맞춰줄 수 있게. 사랑해, 널 사랑해. 찾았다 내 곁에 둘 한 사람. 다쳤던 내 마음
조선에 이런 일이. 그 첫 번째는 바로 과거급제를 한 노비가 있었다. 조선시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신분제 사회.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에서 노비가 양반이 되다니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랍니다. 노비에서 양반이 된 사람 대체 누굴까요? 조선 중기 때 일입니다. 충청도에는 재상의 노비인 석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석평이는 다른 노비들과는 다르게 매우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도련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업을 듣고 있는 도련님을 마당에서 기다리는 일이었죠. 석평이는 마당을 책삼아 수업을 엿들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었던 재상이 공부를 하고 있는 석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양반들은 자신의 노비를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고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석평이도 자신이 내쳐질까 두려워했죠. 하지만 석평이의 주인은 다른 양반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노비의 영특함에 주목하였어요. 재상은 석평이가 자기 아들이나 조카와 똑같은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석평이를 아들이 없는 양반, 반설인의 양자로 입양을 보내었답니다. 그곳에서 석평이는 반석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재상의 어린 노비인 연산군 10년에 열린 속과 생원시험과 중종 2년에 열린 대과 문과시험에 합격했어요. 석평이의 인생이 과거급제 이후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반석평은 관직에 오른 후 많은 무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형조판서 자리까지 올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평생을 공부만 해온 성균관 유생들도 힘들다는 과거급제를 한 석평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조선에 이런 일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귀양을 간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조선에 코끼리가 있던 것도 놀라운데 귀양까지 갔다니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얼른 알아보러 가실까요?
코끼리의 서식지가 아닌 한반도에서는 동물원이나 책에서 코끼리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끼리를 두 눈으로 처음 본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태종 11년. 일본 국왕이었던 원의지는 사신을 보내 태종에게 코끼리를 선물했어요. 코끼리를 받은 태종은 궁중의 말과 가마, 목장 등을 관장하던 사복시에서 맡아 기를 것을 명하였습니다. 과거 코끼리의 서식지인 인도. 인도에서도 코끼리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료비 등 코끼리를 사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왕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귀족에게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귀족들은 왕의 하사품이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 했기 때문에 사육비를 감당하다가 패가망신하기도 했답니다. 조선도 왕에게 선물 받은 인도 귀족과 같은 처지였어요. 타국의 왕의 선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외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코끼리를 보살펴야 했죠. 그래서 태종은 코끼리들에게 하루에도 콩 4-5마리씩 먹이며 아쉬움 없이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태종 12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공조전서를 지낸 관리 이유는 코끼리의 요상한 생김새를 보고 너가 코끼리니? 진짜 못생겼다. 뭐 이따구로 생겼어? 라고 말하며 조롱하였어요. 그 순간 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코끼리는 이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죠. 그렇게 이유는 코끼리 발에 죽고 말았답니다. 이후 코끼리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중 코끼리를 귀양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 태종이 선택한 의견은 놀랍게도 귀양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코끼리가 귀양을 가는 어이없는 얘기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고 그렇게 귀양을 떠나게 되었죠. 몇 년간의 귀양살이 후 코끼리는 유배지에서 풀려나고 평화롭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세종 3년 코끼리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2명의 사람을 죽인 코끼리는 또다시 귀양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섬으로 귀양을 떠난 후 코끼리의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첫 코끼리,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걸까요?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은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밟혀서 그냥 갈 수도 없네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음이 사랑을 따르니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두비루비루라빠 두비루비루라빠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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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아픔이 무뎌져 버릴 날이 언제쯤 내겐 오긴 할까요?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달빛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갈 수가 없네요. 조선에 이런 일이. 그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조선시대에도 시행된 컨닝입니다. 컨닝은 나쁜 행위지만 시험 기간에는 항상 거론되는 단어죠. 그런데 컨닝이 생각보다 역사와 전통이 매우 깊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컨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조선시대에는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 과거급제가 필수였답니다. 그래서 많은 유생들은 양반구실을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하였죠.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려고 했던 사람도 분명 있었겠지만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는 갖가지 기발한 컨닝 방법들이 넘쳐났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보다 더 정교하고 지능적인 방법들이었죠.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던 방법은 붓대롱 속에다가 작은 글씨로 예상 답안을 적어 말아넣고 감독관 몰래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콧구멍에 숨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또한 지금처럼 신분증이 없었던 조선에서는 대리시험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컨닝을 했던 수험생들은 엄벌에 처해졌답니다. 여러분, 엄벌에 처해진 수행생처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은 나중에라도 나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니 아무리 간절해도 컨닝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 내 모든 걸 너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Now give me that beat. 내게 자신 없는 듯 네 사랑을 감추며 돌아서지만 불안한 내 미래도 앞서 걱정일 뿐이야. 좀 더 나은 모습에 네가 되길 바라는 욕심은 없어. 지금 내 사랑이면 난 정말 행복해. 나의 곁에 있어줘. 꼭 내게만 내 꿈을 맡기고 싶어. 들어봐, 언제까지 내 맘에 하나뿐인 소중한 그 사랑 너뿐이야. 우리 함께 걸어간 시간들이 어쩌면 힘들지 몰라. 하지만 누구보다 너를 믿어준 나잖아. 이렇게 해서 노비에서 양반이 된 석평, 두 번의 귀향을 떠난 코끼리, 역사와 전통이 깊었던 컨닝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모두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세 개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있으시다면 들어봐요 DKBS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DKBS의 비타민, 저 민영이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더 유익한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Common Sense Information CSI였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제작 홍석주, 기술 이지희, 진행의 김민영이었습니다.